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남교육청이 교원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지난주 TJB 보도 이후 뒤늦게 상여금 지급이 시작됐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이해하지 못할 이유만 늘어놓고 있기 때문인데 충남도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는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보건직, 사서 등 비교과 교원들은 아직도 성과급을 받지 못하고 있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대전을 비롯한 16개 시도교육청에서 3월에 지급됐던 성과상여금을 유일하게 받지 못했던 충남교육청 소속 교원은 모두 2만 1,193명, 미지급 금액만 837억 원에 달합니다. TJB가 단독 보도한 충남교육청의 성과상여금 미지급 사태 여파가 충남도 의회까지 이어졌습니다. 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TJB 보도와 관련해 충남교육청의 미지급 사유와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는 질의가 쏟아졌고 3월 말까지 전국이 다 되는데 충남이 왜 안 되냐? TJB에서 이런 보도를 안 했으면 이런 부분이 그냥 더 늘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교육청은 기존 분할 지급하던 성과금을 올해는 한 번에 지급하려다 보니 지연됐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2회 지급하던 것을 1회 지급하면서 저희 교육청이 22,000명의 교원들의 성과급을 일일이 검증 과정을 거쳐 오류를 줄이는 기간을 확보하면서 또다시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만 이어진 가운데 아직도 교장, 교감을 포함해 보건, 사서교사, 비교과 교사 등 812명에게는 35억 원가량의 성과금이 지급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저희가 느꼈을 위화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교육청은 해당 인원들은 보수성과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야 하는 대상자로 분류돼 지급 날짜가 다르다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급이 지연되며 이자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성과상여금 예산이 4월 12일과 15일에 각각 입금돼 발생한 이자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를 다음 달 3일 선출할 예정인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박범계 의원 등 3명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22대 국회 개원일이 다음 달 30일인 만큼 차기 원내대표가 상임위원회 등 원구성을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다음 달 3일 원내대표 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로는 3선 이상 의원 10여 명이 거론되는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4선에 박범계 의원을 비롯해 3선인 강훈식, 조승래 의원이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세종갑에서 당선된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자신이 신임 정무장관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며 일축했습니다. 김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무장관직을 신설해 자신을 지명할 것이라는 일부 매체 보도와 관련해 어떤 제안도 받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새로운미래는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김종민 공동대표 등 전 지도부가 사퇴를 결의한 가운데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을 추대했습니다. 세종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오송역은 한 해 1,100만 명이 넘는 이용객들로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인데요. 이렇다 보니 커피 한 잔을 사면 당일 무료 주차를 할 수 있는 카페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국가철도공단이 사실상 유료 주차장이라며 카페 영업 중단과 국가재산법 위반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유료 주차장으로 보기 어렵다며 카페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수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송역 철길 밑에 있는 프랜차이즈 카페. 커피 한 잔을 사면 350여 면에 이르는 주차장을 하루 종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 10,000원에서 13,600원까지 하는 인근 주차장의 절반 값에 차를 댈 수 있는 데다 음료까지 마실 수 있어 이용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주차비도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또 이제 차 기다리면서 커피 여기 앉아서 마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해 국가철도공단이 이 카페가 국유재산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차고지로 사용하겠다며 국유재산을 낙찰받은 뒤 사실상 유료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는 인근 민영주차장의 민원이 계속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철도공단 패소로 판결하고
카페 업주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료 주차장으로 보여도 카페를 이용하면 주차를 무료로 해준다는 영업 방식 자체가 관련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재판부는 카페 주인이 제출한 사업 계획서에 차고지와 식음료 판매 등을 기재했고 수년간 영업하는 동안 철도공단 측은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커피 가격도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과 동일하고 철도공단 내부에서도 주차장으로 볼 수 있을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민원 때문에 카페 영업을 중단시키려 했다고도 판시했습니다. 철도공단 측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항소 등 이의를 제기할 뜻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민원을 제기한 주차장 등 3곳은 지난해 4월 4년 넘게 주차장 요금 담합을 벌였다 공정거래위의 시정명령과 함께 2억 7,5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결국 해당 주차장들의 담합요금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 판단으로 저렴하게 주차할 방법이 보장됐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조가 항우연을 상대로 퇴직금과 퇴직연금 차액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전국과학기술노조 항우연 지부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대전지법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원들에게 지급하는 연구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며 연구수당이 퇴직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에 산입돼야 한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구원들은 재직 중 받은 연구수당에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면서도 임금으로 보지 않아 퇴직금과 퇴직연금 납입금이 줄었다며 이번 소송이 잘못된 연구수당 지급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11명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 22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차례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첫 재판인 공판 준비 기일은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 대부분은 평탄한 아스팔트 도로를 달리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 흙길과 같은 환경에선 먼지나 진흙 등을 장애물로 인식해 자율주행 중 멈춰서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내 연구진이 이런 장애물들을 실시간으로 인식해 제거할 수 있는 고성능 환경인식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친 흙길을 달리는 자율주행차. 기존에는 눈과 비, 주행 중 튀는 흙탕물을 장애물로 인식해 멈춰서기 일쑤였지만 물체의 밀도 등을 기반으로 이러한 작은 신호를 빠르게 제거하는 센서 신호 보정 기술이 적용돼 거침없이 질주합니다. 센서 보호와 세정 모듈 기술을 통해 센서 표면에 튀는 흙탕물도 세척액으로 실시간 닦아내 오프로드 환경에서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이 국내 최초로 흙길도 자율주행으로 달릴 수 있는 고성능 환경 인식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불리는 라이다 센서와 카메라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 속도와 정확도 등 주요 성능을 기존 대비 1.5배 이상 향상시켰습니다. 주행 중에 튀어오를 수 있는 이물질들을 실시간으로 제거를 하면서 주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있겠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나타난 장애물이나 지면의 변화, 지속적인 변화 이런 것들에 대응해서 경로를 실시간으로 생성을 해가면서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향후 자율주행이 적용될 굴착기와 덤프트럭 같은 산업기계는 물론 전차나 수색 차량 등 국방용 무인 차량에도 적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비정형적인 환경에서 오는 환경인식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기술들을 잘 적용을 하면 그런 야지의 자율주행 차량들에 잘 접목을 시키고 그런 무인화, 자율화 기술을 앞당길 수 있다. 연구원은 관련 기술을 유관기관에 기술 이전했고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고비 사막과 내몽골에서 발원한 황사의 영향으로 오늘 오후 2시부터 대전과 충남 동남부 권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모두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황사는 내일까지 우리 지역 대기질에 영향을 주겠지만 오늘보다 다소 거쳐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이 5도에서 9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6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 3부는 서류를 조작해 16억 원의 토지 보상금을 가로챈 혐의로 40대 천안시청 청원경찰 A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7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청원경찰임에도 천안시에서 토지 보상 업무를 보던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년 동안 23차례에 걸쳐 사업구역 밖의 토지를 포함시키거나 면적을 부풀려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공범들 명의로 16억 원 상당의 보상금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A씨의 차명재산으로 의심되는 아파트 보증금과 오피스텔 등 3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서는 처분하지 못하도록 추징 보전했습니다. 세계 각국을 누비는 한인 경제인들이 충남 농특산물의 수출을 돕기 위한 대규모 수출 상담회를 가졌습니다. 언어 장벽 없이 수출 상담이 이뤄지다 보니 계약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등 효과가 상당히 컸다고 합니다. 강진원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충남 각 시군의 농특산물을 놓고 바이어와 판매자들의 진지한 대화가 오갑니다. 맛과 성분은 어떤지, 또 가격 경쟁력은 있는지 꼼꼼히 체크합니다. 해외 한인 기업인들과 충남 기업인들 사이의 수출 상담의 자리입니다. 멸치를 가공해 강정 등 영양 만점 스낵을 만드는 이 업체는 말레이시아 수출을 성사시켰습니다. 하루 동안 상담한 수출 규모는 2억 원가량. 바이어가 한인 동포들이다 보니 설명부터 계약까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분들이 현재 있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언어 장벽이라는 것보다는 훨씬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저희 기업인들한테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충남 농특산물을 접한 바이어들의 반응은 호평 일색이었습니다. 특히 한류를 타고 한국 농수산물들이 현지에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충남 농수산물의 그 제품들 아주 그 포장이나 모든 게 깨끗하고 저희들이 홍보만 잘한다면 앞으로 미래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한인 기업인들은 세계 한인무역협회 옥타 회원들로 52개국 99개 도시에서 7천여 명에 이릅니다. 수출 상담회에서는 90여 개 지역 기업들이 제품을 선보였는데 1,000만 달러, 140억 원가량 실적을 올릴 걸로 평가됐습니다. 세계에서 활동 중인 한인 경제인들을 통해서 우리 기업의 판로 확대 등 해외 수출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에 앞서 충남도는 수출 활성화를 위해 세계 한인무역협회와 협약을 체결했고 대륙별로 회의를 갖는 등 동포 기업인들과 연대를 강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대전시는 오는 8월 개최되는 대전 영시축제 대국민 홍보를 위해 SNS 인플루언서 30명으로 구성된 서포터즈단을 구성하고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서포터즈는 SNS에서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로 구성됐으며 본인이 소유한 SNS 채널을 통해 주기적으로 다양한 축제 소식을 알리고 축제에 대한 궁금증은 게시물 댓글 답변을 통해 해소하는 역할을 맡을 계획입니다. 한편 대전 영시축제는 오는 8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대전역에서 옛 충남도청 구간 1km 도로를 통제하고 중앙로와 원도심 상권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이엘 치과병원이 관내 9개 중학교와 5개 고교 재학생 52명에게 전달될 장학금 1,400만 원을 대전시 교육청에 기탁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대전 교육 서포터즈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엘 치과병원은 지난해까지 269개교 831명에게 2억 3,800만 원 상단의 장학금을 기탁한 바 있습니다. 대전시가 사회적 관계를 단절하고 정서적으로 고립된 상태로 살아가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입니다. 이번 조사는 은둔형 외톨이 500여 명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 면접을 비롯해 가족이나 현장 전문가와 초점 집단 면접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상자 특성을 고려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병행합니다. 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 과제와 개선 방안 등이 담긴 기본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